우리가 초등학교 때 직육면체, 원기둥 이렇게 기둥에 대해서 건널비를 구하는 걸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밑넓이가 두 개 있으니까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자, 그런데 사각기둥뿐만이 아니라 삼각기둥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둥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한다? 네, 밑넓이 구해서 얘 곱하기 2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옆의 넓이를 다 더해주면 옆 넓이를 다 더해주면 기둥의 건널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기둥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원기둥에서 첫 번째 우리가 원기둥의 밑넓이는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반지름이 r인 원이니까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입니다. 얘가 뭐가 된다? 네, 밑넓이가 된다. 자, 근데 원기둥에서는 옆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 옆넓이를 구하려면 전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개도를 펼쳤을 때 실제로 이게 옆넓이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높이가 h니까 여기가 h가 될 텐데 여기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가로, 이 길이가 이 원을 삥 둘러싸기 때문에 원의 둘레와 이 가로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즉 원의 둘레는 몇이에요? 네, 2파이 r이죠. 따라서 이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가 2파이 r이 되기 때문에 옆넓이는 뭐가 된다? 옆넓이는 2파이 rh, 얘가 옆넓이가 됩니다. 따라서 원기둥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원기둥의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이었고 옆넓이는 우리 아까 한 대로 2파이 rh였죠. 우리가 기둥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네, 밑넓이를 어떻게 하고 곱하기 1을 해주고 더해서 옆넓이까지 계산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2파이 r 제곱 더하기 2파이 rh가 되고 만약에 얘를 2파이 r로 묶으면 r 플러스 h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문자로만 되어 있어서 헷갈리죠. 실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기둥 봅시다. 이 원기둥의 건널비 어떻게 구한다고요? 네, 일단 밑넓이가 무엇입니까? 밑넓이가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3이니까 파이 r 제곱하면 9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옆넓이를 구해봅시다. 옆넓이는 자, 전개도를 생각해 보라 그랬죠? 방금. 자, 이 원기둥을 펼쳤을 때 자, 이런 전개도가 그려질 텐데 여기가 5가 되니까 여기가 5가 되고요. 여기 가로의 길이는 뭐랑 같다고요? 네, 이 원의 둘레랑 같은데 이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합니까? 반지름이 3인 원의 둘레는 2파이 r, r이 3이니까 6파이. 즉 여기 가로의 길이가 6파이가 된다는 사실.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6파이 곱하기 5니까 몇 파이 총? 그래요. 30파이가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널비는 어떻게 구한다? 네, 밑넓이를 곱하기 2 한다. 여기에 곱하기 1을 하면 9파이 곱하기 2가 되고 옆넓이가 30파이죠. 얘 계산하면은 48파이. 네, 단위는 뭐가 된다? 네,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부피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네, 밑넓이에다 몇을 곱한다. 네,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네,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각기둥, 원기둥뿐만이 아니라 어떤 각기둥이든 또는 원기둥이든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네,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은 기둥의 부피가 된다는 사실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도 이 원기둥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요. 밑넓이가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밑넓이 구하면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파이 r 제곱에서 r에 3을 대입하면 몇 파이? 네, 9파이가 되고 높이가 몇이에요? 높이가 6cm니까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몇이 됩니까? 네, 9파이 곱하기 6 해서 54파이가 된다. 단위는 부피니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2번 볼까요? 2번 밑넓이 몇이에요? 밑넓이 30이죠. 높이 몇이에요? 8이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240. 와, 쉽다. 자, 그런데 3번 잘 보세요. 3번은 지금 얘가 밑넓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은
얘가 민넓이라 그러면은 얘도 민넓이가 돼야 되는데 두 민넓이가 서로 합동이 아니죠. 합동이 아니니까 얘는 각 기둥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을 뭘로 생각하면 안 된다. 민넓이로 생각하지 말고 각 기둥이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이렇게 선생님이 색칠한 이 빨간색이 뭐다? 민넓이가 된다. 그리고 높이는 뭐다? 바로 얘가 높이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뿔의 건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뿔은 여기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민넓이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네, 민넓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민넓이 더하기 뭐다? 옆넓이다. 기둥하고 달라진 점은 뭡니까? 네, 기둥은 민넓이 곱하기 2였는데 뿔은 네, 민넓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민넓이와 옆넓이를 더해주면 되겠더라. 자, 바로 구해볼까요? 이 사각뿔의 건넓이. 일단은 민넓이는 몇이에요? 5 곱하기 5니까 25가 되고 얘가 민넓이. 자, 옆넓이는 지금 사각뿔의 옆면이 모두 합동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윗변이 5, 높이가 6인 삼각형이니까 이 넓이는 몇입니까? 5 곱하기 6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를 해주면 한 면이 15. 근데 4개의 면이 있으니까 몇 개? 네, 곱하기 4를 해주면 15 곱하기 4에서 60이 됩니다. 즉 85 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여러분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원래 우리가 기둥의 부피는 민넓이 곱하기 높이였죠. 자, 근데 뿔에서는 민넓이랑 높이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기둥의 부피가 돼요. 넘쳐버려요. 자, 그러니까 민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버리면 뿔보다 부피가 더 커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민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우리가 어떤 보정 장치를 해줘야 되는데 뿔, 뭐 각뿔이든 원뿔이든 마찬가지 항상 뿔은 민넓이랑 높이를 곱한 다음에 3분의 1을 다시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뿔의 부피가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민넓이는 밑변이 4, 높이가 5인 삼각형이니까 이 민넓이는 4 곱하기 5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면 몇이 돼요? 10. 이게 민넓이죠. 그 다음에 높이는 몇이에요? 높이는 6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부피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네, 부피는 민넓이랑 높이를 곱해준 다음에 반드시 3분의 1까지 곱해준다. 자, 그래서 20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원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원뿔의 부피는 구하기 쉬워요. 왜냐면은 민넓이 곱한 다음에 높이 곱하고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니까. 자, 근데 원뿔의 건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건넓이는 뭐랬어요? 민넓이와 옆넓이를 더해주면 되는데 민넓이는 여기 r이니까 여기가 r이 돼서 파이 r 제곱이죠. 자, 옆넓이는 바로 펼쳤을 때 이 면이 옆넓이인데 여기 모선이 l이니까 여기는 l이 될 테고요. 자,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근데 전개도를 보면은 얘가 바로 여기 이 원의 둘레를 감싸겠죠. 돌돌. 그러니까 이 원의 둘레랑 여기 둘레 길이랑 같겠죠. 이 원의 둘레가 몇이니까 반지름이 r이니까 2파이 r이죠. 그러면은 이 전체의 이 길이도 2파이 r이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기억나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부채꼴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파이였어요. 그럼 여기 넓이 어떻게 구했어요?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반지름 곱하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 곱해서 계산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옆넓이 2분의 1에다가 이 부채꼴의 반지름 여기서는 L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2파이 r을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2랑 2가 약분되니까 파이 r L이 되네요. 즉 옆넓이는 파이 r L이 돼서 원뿔의 건넓이는 민넓이와 옆넓이를 더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파이 r로 묶어준다면 r 플러스 L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개념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문제를 통해서 이 공식들을 한번 익혀가는 시간을 수업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